네, 반갑습니다. 주식글렁스의 그것이 알고 싶다 종목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한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딥하고 아주 와이드하게 파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전자도 이제 20조 원 투자한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TSMC도 이미 이제 애리조나주에 약 40조 원 들여서 투자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혜를 주려고 하고, 또 미국 자체적으로 이제 그 미국의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도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 투자를 좀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 투자를 한다고 하면 먼저 건물을 지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설비를 투자해야겠죠. 설비 중에서는 먼저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장비가 들어가고 나서 그러면 이제 부품, 뭐 소재도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증설과 투자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반도체 장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요, 이제 세미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2020년은 이제 19년 대비 이제 15.6% 감소되지만 21년도에는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이 보시면 퍼센티지가 우리나라, 중국, 대만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체 시장에 있어서 한국과 이제 대만 이 쏠림이 굉장히 심했고요. 최근 중국이 좀 많이 급부상하면서 이 아시아의 반도체 시장이 전체 시장의 50%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이 파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자체적으로도 좀 이제 파운드리도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어느 규모를 갖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향후 이제 미국에 대한 시장 투자가 이제 이루어진다 하면은 그에 따른 장비주의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반도체 제조 공정하고 이제 주요 장비를 간단하게 볼 텐데요.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전공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팹 공정이라고 해서 산화, 감광액, 포토레지스트라고 많이 얘기하죠. 노광, 현상, 식각, 에칭, 그쵸? 에칭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온 주입, 그리고 이제 화학 기상 증착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 많이 힘든 데가 이제 증착이 있고요. 금속 배성, 메탈리제이션이라고 해서 뒤에 이제 배선 작업하는 거, 이 부분이 있고, 뭐 이제 장비들 들어가면 뭐 이제 트랙, 스태퍼 들어가고요. 에칭이 이제 전공 그 공정에서는 당연히 에처하고 에셔, 이제 분지 제거하는 거랑 에처가 들어갈 것이고, 세정 건조 작업 시스템 웨스테이션, 이거 들어가고요. 열처리 이제 퍼니스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용광로라는 뜻인데 여기서 열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불순물 주입은 이온 임플란터, 이온을 주입하는 게 있고, 방막 형성, 요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이제 업체들이 많습니다. CVD라고 해서 이 부분 잘하는 부분이 있고요. 후공정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공정이 다르죠. 선별하고 절단, 소잉, 자르는 거죠. 접착, 본딩, 붙이는 거고, 성형, 몰딩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주요 관련 장비가 다이싱, 다이서라고 해서 깍둑 썰기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대표적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다이서하고, 또 이게 마킹도 나옵니다. 뒤에 이제 뭐 삼성 로고 새기고 이 마킹 걸 레이저로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잘하고 있고, 이 이제 후공정에서 중요한 게 이제 뭐 패킹도 있겠지만 테스터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 후공정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 만들고 나서 테스트하는 업체가 뭐 테스나,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그죠? 그리고 뭐 이제 SFA 반도체, 뭐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들이죠. 그리고 핸들러 하면 테크웨이 글로벌 1위죠. 우리나라 기업이고, 버닌, 테스트 소켓, 뭐 리노공, ISC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밸류 체인을 보게 되면요, 반도체 같은 게 이제 웨이퍼가 있다고 하면 여기 이제 우리나라 한미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글로벌 회사들하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산화 증착의 장비들 많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VD, LPCVD, PECVD, ALCVD라고 해서요. 원익 IPS,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네.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익숙한 회사들이 다 이제 증착 쪽이 좀 많이 몰려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토공정, 포토공정 세베스는 삼성 그룹사입니다. 삼성 그룹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 뭐 램 리서치라든지 ASML이 이제 슈퍼 어리라고 불리는 회사죠. EUV를 전 세계에서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식각 공정 부분은 이제 SMS, 뭐 테스,
그리고 히타치도 들어가고 랩 리서치가 들어가죠. 세계적으로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온 주입에 있어서 이제 AP 시스템이라든지 원형 IPS도 들어가고요. CMP 공정에서는 K스텍 우리나라가 좀 이게 이 부분에 이제 독보적으로 좀 하고 있는 회사고요. 금속 배선, 뭐 패키징 테스트 이쪽 부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LOT 백큐이라고 해서 진공 펌프를 공급하는 회사도 우리나라에 좀 독점적으로 하나 갖고 있는 회사가 LOT 백큐이 있고요. 네, 칠러도 관련해서 뭐 FST, 유니셈, GST 이쪽도 있고요. 스크러버도 있고요. 근데 이런 이제 밸류 체인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볼 회사들은 처음에 이제 유진테크를 이제 볼까 하다가 이제 한미반도체를 먼저 볼 거예요. 한미반도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유진테크를 볼 것이고 원형 IPS, 테스, PSK 뭐 이렇게 회사를 5개 가장 대표적인 5개 회사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시간은 좀 길 거예요. 회사 설명도 좀 많을 거고 자료도 많을 거고 할 텐데 저도 이렇게 굉장히 공부하면서 도움도 많이 됐고 어쨌든 시간 투자하신 만큼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먼저 이 한미 반도체를 볼 건데요. 이 한미 반도체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회사이기도 하고요. 일단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장비를 만듭니다. 이 장비가 글로벌 1위에 이제 해당돼 있어요. 그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장비가 가장 좀 주력 제품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MI 쉴드라고 해서 전자기파를 차단하는 이 장비도 지금 뭐 세계 장비를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회사 설명이 되어 있고요. 레이저 장비에서 이 자회사가 또 있어요. 한빛 레이저라고 해서 자회사에서도 또 레이저 장비도 조금씩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좀 중요하고 보실 게 그 스태킹 장비거든요. 그 이제 하이닉스가 128단에서 이제 고단화 스태킹 장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공동으로 SK 하이닉스가 만들어서 개발한 겁니다. TSB 듀얼 스태킹 장비라고 해서 요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낸드 플래시의 고단화 관련해서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있습니다. 요겁니다.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 이게 이제 주력 장비고, EMI 쉴드. 요 장비가 지금 글로벌 1위다. 이쪽 분야에서는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하이닉스랑 같이 개발한 TSB 듀얼 스태킹 장비입니다. 요게 이제 그 하이닉스가 또 이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 사업을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후 이쪽 장비가 하이닉스 쪽에서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미 반도체 나왔고, 이 반도체 레이저 장비 있는데요.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뭐 매출의 87%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거의 뭐 반도체 제조용 장비로 먹고 사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컨버전 키트나 몰드, 요게 이제 이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입니다. 700억이 좀 넘게 나왔죠. 1분기 실적만 700억 넘게 나왔고, 그리고 이 회사의 이제 그 고객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도 공급하지만 이 TSMC를 비롯한 TSMC 밑단의 회사들, 그래서 이제 ASE, 엠코 이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오사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사트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웃소스드고요. 그 다음에 S는 세미컨덕터, 반도체. 그 다음에 A가 어셈블리 앤 테스터. 이 약자가 이제 오사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IDM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TSMC 같은 회사들은 이 테스트 후공정 쪽을 아웃소싱을 많이 줘요, 대부분. 근데 그 회사 중에서 아웃소싱 중에서 세계 1위가 어디냐? 바로 ASE라는 회사입니다. ASE라는 회사고, 그 다음에 2위가 엠코, 그리고 이제 뭐 3위가 JCET,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TSMC 밑단에 있는 회사들이구나. 이 회사들로 장비가 한미반도체에서 많이 납품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는 국내보다는 중국이나 대만 업체와 아주 많이 수주를 받아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삼성 쪽으로는 지금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그 수주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좀 투자가 이제 수주가 있고, 그래서 이 TSMC가 증설을 하잖아요. 지금 그 미국에서 애리조나에서 증설을 하고 있고, 그러면 UMIC라든지 이쪽으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회사들 밑단에 있는 ASE나 엠코나 JC 이따 수익을 낼 건데, 그쪽으로 한미반도체는 납품을 좀 많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하이닉스가 투자할 경우에 아까 말한 그 스태킹 장비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1분기는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가 1분기 실적이 보십시오. 지금 700억이 넘게 나왔고, 작년 전체 매출이 2,500억이 넘게 나왔어요. 2,570억 정도 나왔는데, 재작년에는 전체 1년 매출이 1,200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보다는 작년 이제 그 업황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 올해 1분기까지도 업황이 굉장히 좋구나. 왜냐면 여기서 4분기 하게 되면 보통 이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뭐 2,800억 정도 나온다고 하면 작년보다 더 실적이 좋겠죠. 어쨌든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업황이 굉장히 좋았구나. 한미반도체가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공시에 뜬 건데요. 지금 작년 12월부터 1월, 3월, 4월, 5월까지입니다. 무려 30건의 수주가 있어요. 정말 대박입니다. 이 한미반도체는 수주 단가 자체가 장비가 이제 10억에서 50억 사이거든요. 한미반도체. 그래서 10몇억 하는 것도 있고 뭐 4, 50억 하는 장비들도 있는데, 이 작년 12월부터 지금 5월까지 30건의 수주가 이뤘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야, 앞으로 정말 괜찮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자회사 한미인베스트가 있고 한미네트워크스 정비주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레이저, 아까 말한 레이저 정비주가 자회사 들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 구조가 얼마나 좋냐고 하면, 그 이제 가장 회사의 가장 좋은 재무 구조가 트리플 A거든요. 트리플 A인데 이 회사는 이제 A 두 개 바로 가장 그 좋은 회사 바로 밑에 있는 정도로 아주 재무 구조가 탄탄한 회사고요.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계속 소각해 왔죠. 2018년도 소각했고 20년도 소각했고 올해 3월도 소각했습니다. 이 주주 이제 그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거는 유통 주식수를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EPS를 높인다는 겁니다. 즉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그 주주 가치의 제고에도 아주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다. 재무 구조도 아주 좋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현금도 계속 뭐 꾸준하게 잘 이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매출 채권도 계속 뭐 지금 상대만 갖고 있죠. 벌써 지금도 870억 정도 매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고 자산도 뭐 요즘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장비주들은 이제 수주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미리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수주가 안 되거나 매출이 안 나오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업황이 좋기 때문에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부동산도 뭐 비슷하고, 자산 총계는 조금씩 계속 늘려왔고요. 부채는 뭐 자산 대비해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좀 자본금이 굉장히 뭐 아주 좋은 상태고요. 이익잉여금도 그렇고, 그래서 자본 총계에도 아주 양호한 편이고요. 올해 이제 1분기 매출액이 7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190억 정도 나왔다. 그러니까 그 영업이익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제조업이지만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영업이익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기순이익도 그래서 2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EPS가 413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업황이 좋아서 작년 전체 EPS가 1004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1분기 실적만으로 EPS 413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1분기까지 굉장히 좋았고, 수주 잔고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30건의 수주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2분기까지는 정말 업황이 굉장히 좋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감안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회사가 유진테크라는 회사인데요.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주력입니다. 이 회사는 보시면 2016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의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하이닉스도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6년 10월 달에 보시면 그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 장비를 처음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삼성전자가 오스틴에 또 증설을 하게 된다고 할 경우에 유진테크도 수혜를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 이제 뭐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일본 마이크론, 대만 마이크론에 조금 내 납품한 기록이 있지만 어쨌든 주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회사하고 미국에 이제 좀 하나 있고요. EDTM 회사가 좀 하나 있습니다. 자, 주요 제품이 뭐냐면 이제 LPCVD라는 장비예요. ALD도 있고, 그 아까 공전중계 보셨지만 증착 장비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로서 이제 증착하는 장비다. 이 회사는 주력이 증착 장비고, 이 블루제이라는 이제 제품이 주요 이제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쪽이 매출이 뭐 91.9%입니다. 거의 뭐 반도체 장비로 먹고 사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이제 화학
기상 증착 기술 분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공정 웨이퍼 처리 공정 중에서 요 화학 반응에 의해서 반도체 기판에 방막을 형성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국내에서 유일한 싱글 타입 웨이퍼 공정 개발 업체랍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이제 블루제이 시스템이 세계 굴지의 반도체 소재 업체가 검증을 받아서 핵심 공정 장비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납품한다는 거죠. 그래서 CVD, ALD 정착 장비가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생산 능력이 연간 240대까지 생산이 가능해요. 가능하고,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CVD 장비입니다. CVD 장비고, 요게 알바트로스라는 장비고요. 싱글 플라즈마 트리트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배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서멀, 이게 온도를 이제 조절해주는 장비이기도 하고요. 자, 1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느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은 그냥 잘 나왔고,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전체 이제 이 생산 실적이 50대, 47대였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만 28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1분기는 굉장히 업황의 성수기였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생산 설비나 자산 보시면요, 토지나 건물들도 네, 200억 이상이 있고요. 기계장치 보시면 감가상각을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감가상각을 좀 많이 빼놨죠. 이게 이제 만약에 0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뭐 영업이익이 올라올 수 있죠. 감가상각을 많이 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업황 좋을 때는 감가상각을 많이 좀 줄여나는 부분이 있고, 시설 장비치도 굉장히 많이 좀 거의 반값을 좀 많이 줄여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장복가액이 좀 이 시설 장비나 기장치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줄어들 경우에는 그 자산에서는 좀 빠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감가상각이 줄여가는 것들도 그 장비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개발 설비도 좀 많이 갖고 있죠. 갖고 있고, 건설 중인 자산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자산으로 봤을 때는 뭐 86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잘 나왔고, 925억인가요? 예, 아주 뭐 1분기 실적이 정말 엄청나게 잘 나왔고, 전체라고 보면은요, 뭐 거의 작년 전체 매출에 2천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이 1,000억이 나왔어요. 정말 1분기는 아주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런데 이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그 이제 전기말, 그러니까 20년 12월 달에 이 479억의 이제 그 수주 잔고를 가지고 1분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당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479억의 수주 잔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익이 이익만 인식이 됐는데, 이제 1분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는 수주 잔고가 얼마나 남았느냐? 165억 정도 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2분기는 1분기보다는 훨씬 매출이나 영업액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작년 기말에 워낙에 수주 잔고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 2분기는 수주 잔고가 165억 정도 남아있는데, 2분기는 1분기보다는 확실히 좀 줄어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시 대성 12월 달부터 1월, 4월까지 3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유진테크는 2분기 때 실적은 좀 눈높이를 낮춰야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유동 자산도 큰 차이 없고요. 유동 자산도 좀 오히려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뭐 금융 자산도 그렇고 자산도 계속 늘려왔습니다. 괜찮고요. 예, 그리고 뭐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도 충분히 하고요.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요. 지금 그 이 유진테크의 그 장비 CVD라든지 이제 ALD 장비들은 지금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니까 단가가 100억 이상은 해요. 굉장히 단가가 비싸죠. 100억 이상 하는 단가를 지금 계속 수주를 좀 작년에 올해부터 해왔고요. 그 단기 순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죠. 네, 굉장히 잘 나왔고, EPS 주당 순이익도 1,000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전체보다 지금 올해 1분기 실적이 워낙에 잘 나왔어요.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2분기는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왜? 이 장비주들은 수주 잔고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워닝 RPC를 볼 건데요. 워닝 RPC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의 슈퍼스타가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뭐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뭐 시총도 크고요.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솔라셀 제조용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이 회사는 크게 이제 세 분야가 나눠지는데 주력은 이겁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여기도 이제 CVD, ALD 장비를 만들고 있죠. 서멀 시스템도 만들고 있고. 그 디스플레이 장비요. 디스플레이 장비에는 드라이 에처.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에도 CVD가 들어갑니다. 증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도 뭐 웨이퍼 가공 당연히 그 전공정 장비주니까요 당연히 해당될 것이고, 그리고 방막 형성, 증착 공정 증착 장비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이 그 오닉 IPS도 3D 낸드 플래시 분야의 핵심 증착 장비 양산에 성공했고 2014년도에요. 18년도에는 10나노 공정의 D램, 하이케 등을 이제 시장 진입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오닉 IPS 지금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매출 보시면 매출 비중이 94%가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당연히 알다시피 찐 장비주다. 오닉 IPS 근데 큰 회사고 이쪽으로 매출이 크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자 이제 디스플레이용 장비를 따로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요.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도 지금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업황이 추석 좋진 않죠. 왜냐면 그 이제 LCD에서 OLED 넘어가는 단계인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LED 디스플레이도 LCD 이제 중국에는 생산 기제를 갖다가 이제 BOD 넘겼죠. 넘겨가지고 다 OLED 넘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오면서 OLED 시장보다는 아직 LCD 시장이 견조하죠. 오히려 LCD 시장이 지금 그 단가 자체가 올라가서 LCD 시장이 오히려 좀 아직까지 더 호황이고, 아직은 OLED 시장에 좀 이제 그 전성기까지는 아니라서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투자가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연되고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아직 좀 이렇게 매출 비중이 좀 많이 줄었지만 향후에는 어쨌든 OLED 시장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OLED 시장이 좀 괜찮을 것이다. 장비 쪽이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국 그 LCD에서 OLED 넘어간다고 하면 또 중국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지만 중국 쪽에 이제 장비가 많이 그 수출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주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계 최초로 뭐 대면적 유리 기판을 고효율하게 가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해냈다. 그래서 오닉 IPS는 디스플레이 장비 쪽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 세메스 이제 삼성그룹사 디스플레이 사업을 양수하겠다고 MOU를 맺었었어요. 20년 8월달에, 작년 8월달에 요 기사화가 됐고 실질적으로 또 이제 공시를 냈습니다. 820억에 세메스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양수하겠다고 지금 이제 MOU를 맺었다라고 했는데, 올해 3월 19일날 중단됐어요. 그냥 없던 일 합시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이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마찰이 있었었는지 어쨌든 지금은 이 좀 오닉 IPS가 이쪽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양수하는 것을 중단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제미니라는 이제 제품이 이 오닉 IPS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한 화학 증착기를 만든다. 이 회사도 ALD 이 두 개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장비구나. 그리고 CVD 장비도 있고, 3D 낸드 디바이스 제조에 필요한 솔루션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장비도 있죠. 여기 반도체 장비 쪽이 있고, 디스플레이 장비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TFT 공정 장비, 그리고 뭐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장비, 뭐 OLED 같은 경우 이제 이 장비가 쓰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아몰레드, CVD 장비도 반드시 들어간다. 즉 그 반도체 장비하고 디스플레이 장비는 크게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반도체도 웨이퍼를 그 기판을 갖고 있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도 기판을 좀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착하는 과정은 둘 다 필수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들은 디스플레이 장비도 쉽게 만들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드라이 에처 시스템이 있고요. 요건 이제 디스플레이 건식 시각 장치라고 해서 드라이 에처 시스템을 이제 오닉 IPS 만들고 있고, 이 RI라는 이제 그 제품은 솔라셀을 만드는 제조 장비다. 뭐 태양열 관련해서 지금 뭐 크게 뭐 기대할 뻔 사실 없습니다. 매출도 이거 굉장히 미미하고요. 어쨌든 이 장비도 다 만들고 있다. 오닉 IPS는 장비 쪽에 굉장히 강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생산 설비 보시면 이제 뭐 토지, 뭐 건물, 어제 뭐 자산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 제가 오닉 IPS 좋게 보는 부분이 연구 개발 설비예요. 연구 개발 설비 보십시오. 타 회사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돈을 좀 투자하고 있죠. 연구개발 설비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익 IPS는 정말 이 연구개발 쪽에 굉장히 많이 돈을 들이고 있구나.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죠. 250 넘게 들여서 지금 준비 건설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걸 좀 좋게 봅니다. 원익 IPS가. 그래서 이쪽을 기술 개발을 많이 하려고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했구나. 그리고 생산 능력은 연에 이제 240대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뭐 CVD 외에 1년에 240대까지 생산할 수 있고, 생산 실적 보시면 작년에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 240대 거의 풀로 돌렸다는 거죠. 작년에 풀로 돌렸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391대. 작년 업황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죠. 아까 그 유진테크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재작년보다는 확실히 작년이 좋았고, 그리고 올 1분기도 아직 굉장히 좋다. 올 1분기도 보십시오. 벌써 118대의 반도체 장비를 이제 생산해 냈고요. 디스플레이 쪽은 확실히 좀 작죠, 숫자가. 그래서 올 1분기까지는 굉장히 업황이 좋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반도체 가동률 보시면 98%예요, 반도체 쪽은.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반도체 그 장비 쪽은 지금 거의 풀 캐파를 다 돌리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스플레이 쪽은 15%. 디스플레이 쪽은 아직 조금 시간 걸리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주 잔고가 무려 2385억이 있어요, 원익 IPS는. 키 납품하고 나서도 이미 2485억의 수 잔고가 쌓여 있습니다, 원익 IPS에서. 2분기 실적도 괜찮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원익 IPS의 작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쭉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평균 수주 단가가 250억 이상이에요. 한 대당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250억 이상의 굉장히 높은 단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삼성전자에 1160억짜리 장비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주 잔고가 확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익 IPS는 삼성전자에도 1100억 넘기는 장비를 좀 수주를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이제 자산 쪽은 사실 뭐 굉장히 좋습니다. 유동자산도 늘어났고요. 현금도 그렇고 매출 채권도 많이 늘어나 있죠. 매출 채권도 많이 늘어나 있고, 재고 자산도 막 갖고 있고, 뭐 이제 여기 안 팔린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겠고요. 자산도 계속 꾸준하게 늘어왔고요. 부채도 보시면 뭐 자산 대비해서 50%도 안 되죠. 아직 뭐 재무적인 이제 좋은 회사고요. 매출액도 보시면 올해 1분기 매출액도 잘 나왔다 보시고, 당기순이익도 굉장히 잘 나왔다. 여기 이제 1분기 실적이니까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작년 전체 당기순이익보다 좀 많아지죠. 그래서 1분기까지 굉장히 좋았고, 기본 주당 이익 EPS 보시면 이제 재작년에 899원이었고요 올해 1분기 531원입니다 1분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4 하면은 올해 업황이 그래도 뭐 작년만큼 유지되면은 최소한 작년의 실적만큼 나오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테스입니다. 테스형. 이제 테스형 신고가 갈 때 많이 아쉬워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 이 테스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파트너입니다. 주 매출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양 회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약간 하이닉스 쪽에 좀 비중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스도 역시나 전공중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이제 CVD 회사죠. PCVD가 됐죠. 그러니까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 증착 장비 쪽에 경쟁이 우리나라 기업들끼리 경쟁을 좀 많이 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애칭 장비, 클리닝 장비도 만들고 있고, 테스는 이게 OLED 방막 봉지 장비 요거를 만들어요. 요게 이제 굉장히 좀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테스는 요 OLED 방막 봉지 장비 요걸 만들기 때문에 이제 OLED 쪽이 좀 이제 장비 투자가 살아난다고 하면 테스가 굉장히 좀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장비고요. 그리고 이제 MOCVD 장비도 만들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뭐 사업 내용은 신재생 에너지랑 태양전지도 만들고 있는데, 뭐 어떤 사업 목적에만 추가해놓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경쟁 우위 요소가 뭔가 2010년에 가스 페이즈 에처라고 해서 가스 방식의 드라이 에처 장비를 개발해서 성공해서 이걸 납품하고 있고, 2013년도에는 여기도 3D 낸드와 관련된 공정에서 ACL 이걸 증착 장비 하드 마스크를 구현한다는데 PCB 장비를 새로 개발해서 적용했다. 그리고
이제 19년도에는 낸드 공정에도 확대 공급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정보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요게 이제 PCVD 장비입니다. 테스의 PCVD 모양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다 증착 장비다. 뭐 오닉 IPS도 그렇고 테스도 그렇고 유진테크도 그렇고 다 증착 장비를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 장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뭐 패스파인더라고 그래서 장비도 만들고 있고요. 딥 UVD LED라고 해서 이쪽 장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들은 다 이 단가가 또 테스트 좀 비싼 편에 속해요. 예, 그리고 매출 보시면 1분기 이제 보세요. 이거 재작년 작년이잖아요. 올해 1분기 그 매출이거든요. 근데 1분기 매출이 벌써 재작년 전체 매출보다 더 나왔어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미 1300억이 넘게 이제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을 봤을 때도 뭐 굉장히 잘 나왔다. 1분기 실적만으로도 이미 재작년만큼은 나와버렸다. 그리고 작년 전체 매출 대비해서도 지금 1분기 실적이 가지고 간다고 하면 테스는 올해 정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겠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당연히 이쪽이고요. 이쪽에서 매출 비중이 88.1%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가 88.1%고, 요 테스는 유지보수 쪽도 생각보다 좀 매출 비중이 높아요. 12%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 되겠고, 네, 1분기 1244억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나 생산성비 보시면, 뭐, 토지나 건물, 다 뭐, 이제, 연도가 갖고 있고요. 기계장치 이쪽도 보시면, 그 아까 유진테크도 그랬지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때 감가상각을 많이 시켜놓습니다. 장비주들은 감가상각을 좀 많이 시켜놔야지 나중에 이 기장치가 이제 더 이상 감가상각이 없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장치 감가상각 이번에 많이 시켜놨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역시나 건설적인 자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비주들 다 대부분 다 건설적인 자산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 증설을 지금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쨌든 뭐 안전반이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생산 능력 보시면 분기별로 이제 45대, 뭐 1년에 180대까지 만들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생산 실적 보시면 재작년에 전체 56대를 만들었고 작년에 72대를 만들었는데 올해 1분기만 벌써 43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까지도 굉장히 수주가 잘 나와서 많이 만들었구나. 이 테스도 수주 단가가 100억 이상 됩니다. 단가 상당히 비쌌고요. 그리고 지금 수주 잔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장비주들은 수주 잔고가 곧 매출과에 직결되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중요한데 지금 870억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사업 보고상에도 이렇게 이제 올해 1월부터 해서 계속 수주가 계속 꾸준하게 나왔죠. 3월까지 이제 수주가 좀 나왔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되게 이제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입니다. 이쪽으로 수주가 많이 나왔구나. 자, 재무제표 상에도 유동자산은 계속 늘어왔고요. 그리고 뭐 현금도 그렇고 매출채권도 매출채권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 받을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비유동자산도 많이 늘어났고요. 자산 대비해서 부채도 뭐 거의 뭐 40% 정도 되나요? 그래서 아주 40%가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아주 뭐 양호하죠. 자산 대비해서 부채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뭐 이익잉여금도 충분하고요. 그래서 작년 전체 대비해서 올해 1분기가 워낙에 잘 나와서 EPS, 1분기의 EPS인데 작년 EPS랑 거의 비슷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어닝 서프라이즈 굉장히 잘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SK를 볼 텐데, 그 PSK도 이제 그 2019년도에 분할 상장했죠. PSK와 PSK 홀딩스로 나눠져서, PSK는 전공 쪽을 맡고, 홀딩스는 후공 쪽을 맡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봤을 때는 그 PSK 전공종 회사가 훨씬 더 주가림이 좋았죠. 홀딩스 쪽은 아직까지 좀 미미한 편이고요. 자, 이 PSK는 뭐 하는 회사인가? 반도체 장비, 이것도 전공 장비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법인도 5개 갖고 있다. 미국이 하나, 대만에 1개, 중국에 2개, 일본에 1개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이제 PSK 그 미국 법인이 어디에 있느냐? 텍사스 오스틴에 있다.
아, PSK도 오스틴 내 법인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향후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증설을 한다고 하면 PSK도 수혜를 입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 일본의 법인 갖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보시면 지사가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도 PSK도 중국 쪽으로 매출 비중이 크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주력 장비가 드라이 스트립 장비예요. 이제 이 PSK가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PSK 1위인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시장 점유율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죠? 이제 18년도까지 46%를 차지하다가 지금 25% 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점유율이 좀 떨어진 부분은 좀 아쉽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드라이 스트립 장비입니다. 근데 글로벌 리더 세계적으로 경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보다는 좀 많이 점유율이 좀 많이 빠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뉴 하드 마스크라고, 이거를 이제 그 제거하는 장비입니다. 하드 마스크 장비, 제거하는 장비라서 이걸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장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 요것도 지금 이제 이 드라이 클리닝 시스템에서는 이제 이 플라즈마 옥사이드 클리닝에서는 1위다라고 지금 얘들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불필요한 산화막을 증착 전에 제거하는 장비다. 세정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그 일본 제품 대체해서 경쟁력 세계 1위 제품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와 드라이 클리닝 장비가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엣지 클린 장비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은 반도체 공정 장비가 74% 차지한다. 그리고 이 회사도 보시면 유지보수 쪽, 부품의 용역 수수 이쪽으로 매출 비중이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PSK는 장비 유지 쪽으로도 그 테스가 아까 그랬잖아요. 테스보다 더 많은 비중이 이제 부품이나 그 이제 유지보수 쪽에 좀 매출이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장비가 많이 깔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반도체 1분기 실적 보시면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죠.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이 PSK는 매출 변화가 크게 없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매출 잘 나와줬구나 라고 했고, 올해 1분기가 워낙 잘 나왔어요. 올해 1분기가 굉장히 매출 잘 나왔다. 그리고 자, 반도체 공정 비율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제 작년이 이제 워낙에 좀 매출 잘 나왔고요. 잘 나왔고, 이게 제품 가격 변동이네요. 그렇죠? 가격 변동. 착각했네요. 제가. 가격이 어쨌든 계속 조금씩 올라왔다. 올해 1분기에는 장비당 대당 가격 수가 올라왔구나. 많이 비싸졌네요. 예, 그래서 100만, 1000만, 10억, 15억 정도 된다는 거죠. 단가가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이제 그 매출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제 950 정도 나왔는데 작년 전체가 2650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3800 정도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 정도 나오게 되면 이 회사가 작년의 실적보다 훨씬 잘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할수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단점은 이 회사가 그 실적이 수주 잔고가 얼마나 많은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 회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주 잔고도 사업보고서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같은 경우도 전혀 공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단점입니다. 이 회사. 그 부분이 단점이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회사의 그 발행 주식수 보시면 작을 수 있지만 거의 이제 소각하거나 한미반도체처럼 적극적으로 소각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생산 능력은 이제 지금 작년 기준으로 300대까지 연간 만들 수 있다 라고 했고, 상사 실적은 이제 그 분기별로 나와 있는데 작년 4분기가 60대, 그리고 올해 1분기도 61대를 만들어냈다. 업황이 1분기까지 좋았구나. 가동률도 지금 70% 정도를 돌리고 있구나. 회사를 돌리고 있다. 그리고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도요, 땅이 많아요. 이 회사는. 그렇죠? 이 땅을 많이 사놨어요. 예, 그리고 건물 대비해서 땅이 오히려 많고요. 기기장치도 있긴 한데 이제 감가상각은 많이 줄여놓지는 않았어요. 건설 중인 자산도 좀 있고, 그래서 안전마진도 350 정도 있고요. 하지만 실적을 확인하기 좀 어려운 점이 단점이다. 주주 친화적이지는 않다. 적극적으로 자사를 소각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재무제표상을 보게 되면 유동자산은 꾸준하게 늘어왔고요. 유형자산도 늘어왔고, 무형자산도 많이 늘어났죠. 무형자산이 좀 많이 늘어왔습니다. 늘어왔고,
자산 총계도 늘어났고요. 부채 총계도 뭐 자산 대비해서 아직 뭐 절반도 안 되고 30%, 40%좀 넘겠네요. 50% 가까이 될 텐데, 아니 40%가 아니죠. 40%, 40% 정도 되겠네요. 뭐 되겠고 자본 총계 쭉 늘어났고, 그러니까 그 장비주들이 보시면 재무가 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재무가 다 괜찮고, 좋고, 이제 매출액도 이 작년 전체 매출액보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이 더 좋았어요. 근데 좋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 전체보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훨씬 좋았어요. 그래서 야, 올해 1분기에 정말 모닝 서프라이즈를 낸 그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구나. 장비주 쪽이 굉장히 좋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당 EPS도 1570원으로 굉장히 1분기 실적입니다. 이게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저는 이 한미반도체도 무조건 굉장히 좀 좋게 보는 이유가, 물론 이제 PER이나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비싼 편에 속하는데, 하지만 이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라는 부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는 점 때문에 한미반도체를 꼭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EPS 기준을 보게 되면 작년 이제 영업 단기 순이익으로 보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14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로 봤을 때도 410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만약에 EPS 산정한다 하면 1647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올해 더 실제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BPS도 5348원이 나와요. BPS 순자산 대비해서 이제 주식으로 수로 나눈 거죠. 그래서 BPS가 5388원이 나오고, ROE죠. ROE도 이게 곱하기 2000 얼마입니까? 이 부분이 단기 순이익을 이제 순자산을 나눈 거거든요. 여기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8배 정도 나오는데, ROE도 괜찮은 편이고요. 시총은 이제 1조 6,4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작은 주는 아니에요. 6,647억 정도. 이건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리고 12개월 이제 PER 기준으로 했을 때, 포워드 기준으로 했을 때 20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EPS를 가서 땡겨오게 되면 20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PBR도 계산해 보게 되면 6.2배 정도 된다. 그래서 어쨌든 장비주 중에서는 비싸지만, 하지만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기대해볼만 하고, 지금 중국과 대만 업체들의 수주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이닉스 쪽도 지금 이제 수주가 좀 나오고 있긴 하죠. 근데 그쪽도 크지만, 만약에 한미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까지 수주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정말 대박이 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좀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믿습니다만, 어쨌든 한미반도체는 이 정도 PER과 PBR을 받을 만큼 굉장히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도 하고, 워낙에 TSMC 밑단에 있는 회사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유진테크가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와서 EPS가 작년 340원이었는데 1분기 기준 EPS가 1182원이 나왔어요. 3배 가까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으로 정말 잘 나왔고, 이 기준으로 EPS 땡겨본다고 하면 올해는 4,727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EPS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이제 그냥 이론상의 얘기고요. 2분기 실적이 아까 보시다시피 수주 잔고가 이제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수주 잔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는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유진테크도 시총이 1조 정도 됩니다. 지금 1조 정도 되고 있고, ROE 10, 그리고 12개월의 PER 기준으로 10배, 12개월 기준으로 또 PBR도 4배 정도 되고요. 원익 IPS라고 보시면 코스닥 150 종목이죠. 원익 IPS. 그리고 이제 작년 EPS가 2027원이 나왔어요. 올해 1분기는 531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익 IPS 같은 거 아까 보시면 감가상각을 굉장히 많이 해놨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좀 줄어들었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높게 EPS 나와야 되는 거죠. 감가상각 많이 해놨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기준을 보더라도 올해 12개월 EPS 이제 포워드 기준을 본다고 하면 2126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도
괜찮겠다. 물론 올해 이제 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작년과 유사하게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BPS가 뭐 파트 52원, ROE는 6,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이게 2조 4,276억입니다. 그래서 이 시총을 따지면 장비주 중에 가장 비싼 종목이 원익 IP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ER 기준으로도 23.7배, PBR도 6배.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는 약간 비슷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좀 더 비싸다. 하지만 이 원익 IPS는 올해도 아마 내년만큼 무난하게 다시 실적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 업황이 이제 만약에 개선된다고 하면 그러면 주가의 리레이팅 요소가 될 것이다. 디스플레이 쪽에 투자가 다시 좀 이제 OLED 쪽으로 많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이 원익 디스플레이 장비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도 리레이팅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테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EPS가 1589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1분기 워낙 잘 나왔죠. 1376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이제 12개월 포워드 적용해 본다고 하면 EPS가 5904원이 나와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 12개월 EPS 기준 볼 때 테스가 정말 앞으로 괜찮겠구나. 그리고 그 BPS도 14,356원. BPS도 이제 그 PSK 다음으로 높고요. 그리고 ROE는 10배입니다. ROE는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이 자금을 가지고 굉장히 좀 ROE를 잘 뽑아내고 있구나. 돈을 잘 써서 정말 투자한 만큼 대비 정말 좀 단기 순이익을 잘 내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OE 기준 봤을 때는 테스트도 굉장히 높고요. 시총이 이제 9,500 정도 됩니다. 9,500 정도 되고, 그리고 PER도 8.5, 12개월 기준 봐도 8.5밖에 안 돼요. PBR 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장비주 중에 이 ROE는 가장 높고 PER, PBR은 가장 저렴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출처가 이제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이제 많이 좀 쏠려 있는데, 이게 답이라 된다고 하면 정말 테스도 굉장히 크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PSK가 일단 올해 작년 이제 EPS 기준 1068원이고요. 올해 1분기 기준은 1461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을 가지고 이제 EPS 땡겨온다고 하면 5,846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테스트 다음으로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SK가 수주 잔고만 많다고 하면 이 정말 앞으로 그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수장고를 뭐 사업 보고서에 기록도 해놓지 않았고, 또 그 매출 이제 뭐 공급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리고 그 자사주를 좀 이게 소각해서 유통 주수 줄인다든지 이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드라이스텝 점유율이 과거 대비해서 많이 좀 하락한 점은 좀 리스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회사의 BPS는 11,924원으로 가장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요 순자산이 많다는 겁니다. 순자산이 많다는 거고, 그리고 ROE도 9배. 그러니까 뭐 이제 테스트 다음으로 높죠. 시총도 6,4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장비 중에서는 가장 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PER도 7.5, PBR 2.7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총 대비 봤을 때는 PSK 가장 이제 시총 작고요. 그리고 PER이나 PBR 기준에 봤을 때도 PSK가 가장 싸다. 하지만 저는 PSK보다는 테스가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왜냐면 테스는 이제 좀 수주 잔고도 남아있고 눈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PBR도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스 쪽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어쨌든 좀 이게 좀 주가가 좀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원익 IPS도 그렇고요. 하지만 한미반도체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도 괜찮게 보고 있고, 대형주 가장 큰 시점 큰 거는 원익 IPS 좀 되겠고요. 유진테크는 2분기 실적은 조금 눈높이 낮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PSK는 그 직접 이제 수주 잔고가 얼마 정도 있는지, 그 판매가 좀 수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계속 체킹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PSK는 하신 다음에 매수하는 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반도체 장비주를 봤고요.
좀 길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장비들을 알고는 계신데 정확하게 어떤 장비를 만들고 있고 어떤 공정에 대한 장비를 만들고 있고 실적이 얼마나 나왔고 또 2분기 실적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깊이 볼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보셔서 좀 이렇게 좀 반도체 장비가 이 회사는 어떤 걸 만들고 있구나, 어떤 장점이 있구나, 그리고 업황이 어떻구나 이런 부분들 참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그래서 저도 뭐 정말 좀 노력하고 고생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같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